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죠. 유한타증권 잠실센터 송민철 차장 모셨고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할 얘기가 많죠. 일단 외국인 돌아오면서 기쁘게 시장 분위기는 빨간불로 화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종목 고민이 쉬워졌냐? 그건 또 아닌지라 하나씩 얘기 잡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오션이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신고가 만들어냅니다. 일단 백악관 쪽에서의 그 SNS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화 필리조선소 관련해서 언급하면서 결국에는 큰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니 여기서는 이제 뭐 그렇다면 수주를 하겠다는 건가? 그 의도가 한 번 더 확인이 되면서 하나오션은 오늘 이렇게 갑니다. 근데 하나오션이 이렇게 가는 거에 있어서 뭐 이미 그렇겠지라고 모두가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겠죠. 좋은 거 다 알겠고 가는 거 다 이해된다. 그렇지만 이제는 정말 보유자인 건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앞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네. 이 시장이 끝나는 날까지 조선주는 계속 갈 수 있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게다가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조선 본연의 가치로 좀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고 하면은 올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MRO나 이런 전투 관련해서 이 잠수함 가치, 이렇게 좀 방산 가치가 좀 부각이 되면서 플러스가 되고 있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현대중공업 역시 합병을 하면서 이제 미국 군함이나 아니면 MRO 관련해서 이 양강 구도를 좀 이제 하나와 좀 이렇게 구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너지는 좀 어디까지 좀 플러스가 될지는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하나의 이 장점은 뭐니 해도 이 대우조선 해양을 합병을 하고, 그리고 하나 엔진과의 시너지로 인해서 양과 질적인 모든 면을 얻었다. 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유럽 국가에 대한 이 LNG나 MRO 사업 역시 미국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얼마큼까지 플러스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욱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이 IMO 2000 관련해서도 이 국내만 이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이 친환경적인 이런 이슈까지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은 뭐 화재 안전성 강화나 아니면은 인명구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IMO 2000은 이렇게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저는 업사이드가 될 것 같다. 좀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이 시장이, 그러니까 조선주로 쏠린 이 수급이 어디까지냐라고 논하는 건 그럼 지금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처럼 들려지네요. 알겠습니다. 정리해 본다면 우리 차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동행하자 의견으로 정리가 됩니다. 차영주 소장님, 파신 분들은 배 아플 것 같고 없으신 분들은 어떡하죠? 뭐 파신 분들 입장에서는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네. 이게 내가 산 가격, 내가 판 가격은 일단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냥 놓고 있는 그대로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 매도 신호도 줬을 때는 매도를 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냥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9만 원대 한번 벽이 나왔을 때는 매도했다가 다시 차트를 치고 올라갔을 땐 9만 원 넘었을 때 매수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었던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다양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시점에서는 어떠냐라고 본다라면 지금 이제 우리가 11만 원에서 12만 원 박스권 오늘 뚫어주는 날이거든요.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 거래량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지난 7월 말에 있었던 거래량보다 지금 거래량이 많지 않다라는 것은 이 물량들이 지금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자, 여러분들 재밌는 차트를 하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오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사람이 있을 건데, 윌리엄 오닐의 컷 모양인데요. 지금 컷 모양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은 상승 추세에서 나오는 겁니다. 상승 추세에서 나오다가 라운드 형태로 나오다가 여기서 음봉 나오면서 손잡이를 만들고 올라가는 변형된 컷 모양이 완성돼 있다라는 거죠. 교과서에 나오는 차트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양들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라운드가 생각보다는 크지는 않았어요. 생각보다 짧았는데,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이 라운드 형태, 지금 이제 우리가 8월 1일서부터 한 달 동안 행보했던 것만큼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죠? 15만 원 이상까지 주가는 이론적으로는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차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뭐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 그런데 지금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결코 밀리겠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차트만 놓고 본다라면 새롭게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해가면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바대로 한번 실천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언제 파느냐? 결국 이 차트가 깨졌을 때는 당연히 매도 신호를 봐야 되겠죠.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차트가 깨진 모습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커비드 핸들은 제가 차 소장님께 제대로 배웠죠. 이런 종목군들이 이 시간대마다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정말 그때마다 잘 갔었거든요. 이번에 하나오션이 보여줄 이 정도의 기대감 그리고 차트적 움직임 여기서 거래가 더 실려준다면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고 이전에 내가 사고 팔았던 거는 이제부터는 논할 게 없다. 아쉬움 말고 현재 갖고 있는 모멘텀과 자리에 집중을 해보는 전략으로 하나오션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로봇 보겠습니다. 요즘 조선과 로봇을 먼저 앞단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강하다라는 거고요. 하이젠 R&M 사실 1군으로 저는 분류를 좀 해놓는 편이었어요. 로봇주 내에서는. 왜냐하면 로봇주가 갈 때 하이젠 R&M은 안 간 적이 없었고 갈 때마다 한 20% 넘게는 가줬던 종목이어서요. 근데 최근에는 무빙이 시원치 않네를 어제까지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가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보시는지. 사실 이제 오늘 있었던 구조적 성장에 관한 그 리포트의 주된 내용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에 집중하자였거든요. 그렇다면 하이젠 R&M이 낄 수는 있는 것인지 좀 고민이 되네요. 네, 연초에 로봇주들 많이 갔을 예. 때 어떻게 보면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게 이 하이젠 예. R&M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래도 충분히 그러한 자격은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로봇주들 언급을 드릴 때 항상 이제 협동 로봇 쪽으로 좀 특화된 회사를 좀 눈여겨보자. 우리나라는 뭐 휴머노이드나 아니면 감석기 쪽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실내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하는 이제 미국 업체들은 한 50개 업체가 돼요. 네. 그렇다면 중국 업체는 대략 150개가 됩니다. 네, 우리나라 업체가 좀 낄 수 있는 틈이 없는데 이 감석기 역시 이제 일본 독점으로 워낙 지금 이제 수요가 타이트하니까 공급이 못 따라가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로보티즈 언급을 하면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로보티즈가 감속기를 개발을 했더라고요. 감속기를 최초로 이제 개발을 하면서 생산까지 이어지면서 그만큼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하이젠 R&M 역시 지금 액추에이터 생산을 좀 담당하는 그런 능력이 있고 국내 최초급 서버모터 국산화 이력이 있기 때문에 뭐 감속기도 역시 이제 자체 설계가 가능하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잠재력을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이 공급사를 눈여겨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공급사가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는 뭐 포스코나 현대인프라코 그리고 LG전자, LSD 엠트론 그리고 하나 로보틱스 그리고 미국의 하스그룹이나 그리고 일본의 히타치까지 이 퓨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이 잠재 성장 가능성은 있다는 걸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이젠 R&M. 지난주에 저희 로보티즈 다뤘었을 때도 괜찮다, 좋다 언급 주셨거든요. 하이젠 R&M 또한 긍정의 시각 보여집니다. 그쵸, 여러분. 로보티즈는 1천억 원 유증 이슈가 오히려 좋지로 해석되면서 다시 방향을 돌려가고 있고 시장이 지금 로봇주를 완전히 좋아하고 있구나를 로보티즈 사건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이젠 R&M 봤고요. 자, 그럼 기술적으로 자리 한번 도와주시죠. 오늘 다시 뚫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가겠다라는 에너지를 좀 보여준 거로 보여지긴 하는데 기회는 계속 열려 있을지가 고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차트는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 상당히 좋아했던 차트예요. 네네. 그러니까 증권회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매매를 조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면 매매를 위해서는 상당히 교과적인 차트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일봉을 하루를 빼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가 8월 25일 날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거래량이 죽으면서 일단 이 봉에, 그러니까 양봉은 나왔던 것에 절반밖에 안 밀렸다라는 거죠. 예. 이거는 한번 슈팅이 나온다라는 신호였고 그 슈팅이 오늘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차트들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차트 모양들을 몇 개 갖고 계시면 매매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일단 8월 25일 날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그 물량들이 출회가 안 됐다, 손절매가 안 나왔다라고 본다라면 오늘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가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차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지금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주변주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2차 전지 올라갈 때 2차 전지가 정말 박박박 긁어서 제 표현입니다만 2차 전지와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 한번 순환매가 돌았죠. 작년 상반기 때 우리가 AI가 모멘텀이 나오면서 후공정, 전공정, CXL, 유리기판 박박박 긁어서 올랐죠. 지금 로봇주들이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데 우리는 국내 이제 상장된 로봇주들이 많지가 않은데 정말 로봇주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여실히 확인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 뭐 현대 무벡스 같은 경우도 상한가로 그쵸. 올라가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선발주, 후발주 다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우리가 하이젠, RNM 같은 종목들은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유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소장님, 하이젠 RNM 올랐을 때 같이 올랐던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네. 근데 차트 모양은 또 다르거든요. 네. 대형주이고 시총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하이젠 RNM만큼 시원한 무빙은 좀 덜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건 좀 다르게 해석해야 돼요? 이럴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적 베이스로 갈 때는 그 업황이 다 실적이 좋아지는 건데 지금 로봇주들이 실적이 과연 좋겠느냐? 물론 이제 오늘 현대모비엑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긍정적이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 상한가를 갔죠. 그렇지 않고 하이젠 RNM 같은 여러 가지 레퍼런스가 있긴 합니다만 이게 실적화될 때 자, 노란봉투법에 의해서 로봇주들이 올라가려면 몇 년 걸릴까요? 자,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려면 몇 년 걸릴까요? 지금 이런 얘기를 따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뭐 오늘 논쟁이 아닙니다. 네. 지금은 센 애들한테 붙어야 된다라는 결론이다라는 거죠.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우리가 매매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율주행이 아직까지 우리가 활성화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7년, 16년부터 얘기 나왔던 자율주행인데 아직까지 산업은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관심을 가질 때 치고 빠져야죠. 자, 로봇주들 같은 경우 작년에 로봇주들 그렇게 가다가 어쨌죠? 다 빠졌죠. 그러다 다시 올라갈 때 그때 관심을 가져야 된다면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같이 움직였었던 어떤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하이젠 RNM이 가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도시적으로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세지가 않다라면 센 애만 한정해서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히려 신호를 주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센 친구들을 보라라고. 네. 하이젠 RNM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싶었던 구간을 가두리를 잘 다지고 거래량 없을 때 잘 다져놓고 오늘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오케이 사인 그리고 앞으로 펀더 측면에서도 오케이 사인이 나왔습니다. 두 분의 의견 공통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이어서 이쪽으로 가볼게요. 오랜만에 다루네요. 늘 잘 갈 것 같아요. 정부 인사가 붙었어요. 얘기하다가 주가가 계속 밀리니까. 근데 수급적으로 이걸 사줄 메이저 주체가 없었어요. 기관도 외국인도 네이버 쪽에 수급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를 바라보는 시선은 내용보다 수급이 문제다였습니다. 그런데 기관 쪽에서 오늘 좀 들어오는 수급이 확인이 되고 그러면 다시 내용 쪽으로도 좋은 거 알았으니까 지금은 고개를 들 것이다로 저희는 좀 더 컨빅션을 가져도 되는지 점검해 주세요. 네, 최근 고점 대비해서 정말 많이 빠졌더라고요. 예. 잠깐 안 본 사이에 너무 많이 빠지면서 거의 200일선 터치하면서 드디어 이제 사올 만한 자리로 좀 외국인 기관 양매수로 이렇게 오늘 하루 흐름은 좀 그렇게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연초에 로봇주와 같이 갔던 게 이 소프트웨어 업종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다른 나라는 계속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자금이 좀 한정적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로봇주처럼 이 소프트웨어 쪽도 좀 순환매 자금이 좀 들어오면서 네이버도 거기에 대한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하반기에는 이 실적 부분에 따져서도 이 광고나 쇼핑의 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이 실적 부분도 크게 뭐 훼손은 될 것 같지 않고 게다가 이제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 이 재판 결과가 나름대로 이제 충격적으로 나오면서 좀 반사 이익도 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인공지능은 이제 초창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이제 GPT-5를 이제 유료로 쓰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나 퍼플렉시티가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되게 쫓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유료를 다시 뭐 무료로 전환한다거나 그런 이제 고객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쟁은 좀 계속된다고 볼 수가 있고 이와 별도로 소버린 AI 다 각자 이제 유럽이나 중동이나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이제 AI를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이제 하이퍼클로바 X를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 이제 개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수급 체크는 계속 좀 눈여겨 보시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차장님 재밌는 게 카카오에는 외국인 기관이 빨간 밭이거든요. 순매수가 많아요. 그리고 네이버에는 개인 순매수가 많은데 오늘로써 뭔가 수급적인 차이가 달라진 거잖아요. 두 종목군에서는 그러면 지금 뭐 수급에 있어서 체크를 둔다면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하루만은 솔직히 모르긴 네네. 모르는데 네. 예,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 또 될 수도 있는 그런 오늘 하루로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 자리가 그럼 중요할 것 같아요. 네이버가 21선을 오늘 안착을 해주는지 중요할 것 같고 23만 원을 이제 또 넘어가 줘야 뭐 좀 안정적으로 올라왔다라고 평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얼마죠? 22만 5천, 22만 6천 이 라인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도의 흐름으로서 와 이제 고개 돌렸다라고 안심할 수 있나요?
일단 저는 안심할 단계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제가 아침에 그 개장할 때 네이버를 보니까 쭉 4%까지 올라가는 거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딴 일을 하고 지금 다시 네이버를 보니까 여전히 4%예요. 굉장히 물론 이제 6%까지 갔다 온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전투를 할 때, 싸움을 할 때 가장 무서운 친구가 맷집 있는 친구예요. 네. 계속 때려도 가만히 있는 친구가 정말 무섭죠. 안 밀리니까. 네, 안 밀리는 예. 거죠.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160만 주 거래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됐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팔자도 오늘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팔자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거를 정확히 잘 받치고 있다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받치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히 밑에서 지금 이제 차트가 좀 안 보이네요. 차트를 이것을 이제 받쳐내겠다라는 강한 신호가 나타났다라고 좀 예.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그리고 이제 차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존에는 삼성전자 사야 돼요, 하이닉스 사야 돼요. 화선 앵커가 저한테 계속 질문했던 거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이버 사야 돼요, 카카오 사야 돼요. 이건 질문이죠. 그런데 지금 과거의 외국인들이 어떻게 샀다 하더라도 지금 카카오가 갑자기 김범수 의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는 과거지사죠. 과거에 샀으니까 이걸 어떻게 엑시트할 거냐?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아침에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둘이 비슷했습니다. 네. 하지만 카카오는 시간이 갈수록 매물이 나오고 있는, 매물을 못 이기고 있는 상태고 네이버는 매물을 이겨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구간에 있어서 네이버를 사야 돼요? 카카오를 사야 돼요? 뭐 이 부분에 대한 답은 나왔죠. 네이버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사야 돼요? 라고 본다라면 뭐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닥에서 5, 6% 올랐는데요. 그럼 바닥에서 5, 6% 올랐으니까 사라고 그러지. 5, 6% 올라갈 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제가 약간의 오늘 올라가니까 좀 농담을 좀 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런 모양이다라면 물론 뭐 주식이라는 것은 뭐 모르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강한 겁니다. 네. 굉장히 강한 것이 바닥에서 신호가 나타났다. 오늘 바닥에서 신호가 나타난 또 하나의 대표적인 섹터가 뭐죠? 의료용 AI. 그쵸. 이런 것들이 오늘 좀 나타날까?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세게 붙는 종목들이 몇몇 업종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신다라면 뭐 길게 안 가져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동안 우리가 8월 달에 마음고생했던 매매 구간에 있어서 스윙 구간에 있어서 매매도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의외로 괜찮을 수 있다. 자, 지금 이제 조금 시장과 이제 종목과 다른 얘기인데 오늘 이동평균선 60일선을 지켜주는 날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거기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죠. 거기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있죠. 이런 것들 잘 매매하시는 것도 네이버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네요. 60일선 밟고 다시 올라오는 코스피 지수 속에서 어떤 종목이 지금 강한가, 바닥권에서 완전히 튀어 올라온 쪽에서 새로운 기회를 9월 달에 노려볼 수 있다면 네이버는 지금 굉장히 맷집 두텁게 버티고 있고 이 말은 즉슨 강하다로 인식이 가능합니다. 두 분 모두 네이버 의견 공통이고요. 매수 가능하다로 정리되겠습니다. 자, 긍정 의견이 많네요. 그 가운데 다음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한화 시스템이고요. 방산입니다. 방산, 일단 뭐 전시회 얘기도 어제 했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또 80만 원 찍으면 다시 100만 원 가는 길에 놓여 있는 경로는 좀 보이는 상황. 그 가운데 한화 시스템이 오늘 또 움직여서요. 지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해요. 방산이 갈 때가 됐다. 순환의 차원이에요? 단순? 보통 우리가 주도 업종을 판단을 네. 할 때 30% 고점대에 30% 정도 밀렸다. 네. 그 이상 밀렸다 하면은 이탈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추세를요? 네, 그래서 예. 오늘 좀 방산주들을 대부분 이제 얼마큼 밀렸는지 체크를 해보니까 30%까지는 밀리진 않았더라고요. 네. 한 20%에서 25% 정도 밀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반등이 이렇게 좀 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살아 있구나를 좀 느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방공이나 이렇게 전쟁 레이더의 국산화 레벨업이 뭐 실적 부분이나 아니면 밸류 릴레이팅의 지금 핵심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하나 오션이나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시너지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아직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끊이지 않으면서 북한도 오늘 3차로 이렇게 뭐 파병을 발표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시 아직도 거기서 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의 흐름은 영원히 어떻게 보면 계속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뭐 동남아나 그리고 중동, 유럽에 대한 물량 가시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무기 정말 가성비 있고 이 빠른 이렇게 그때그때 제때 맞춰서 이렇게 납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구나를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저희 같이 공부한 적 있어요. 우리는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산비탈도 있고 진흙길도 있고 이런 환경 속에서 만든 그러한 무기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엄청나고 이것을 다른 국가에서도 좀 높게 쳐주고 있는 상황.
하나시스템은 그렇다면 매수 의견 가능하다 의견을 주셨고 맞아요. 오늘 또 웨이비스가 하나시스템에 공급한다고 하니까 좀 윗골이 달면서 반응이 또 시장에서 보이기는 했었거든요. 방산 쪽으로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스몰캡 쪽으로도 좀 지켜주는 종목들이 있어서 하나시스템이 그러면 이제 뭐 필리조 선수 모멘텀으로 적용을 못 받았어도 방산 쪽 모멘텀으로는 이제 다시 또 평가 구간에 들어선 것 같네요. 예, 제가 이제 MTN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방 원전이 쉴 때 네. 다시 가면은 무엇이 갈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방산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첫 번째로서는 다 같이 갈 겁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뭘 사야 됩니까? 화선 앵커의 전문적인 질문이죠. 거기에 제가 방산이다라는 얘기를 한 달여 전부터 해왔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지금 오늘 다시 조방 원전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앞서 언급드렸던 지수가 60일 이동평균선을 딛고 올라갈 때 2차 상승 구간이다라고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방 원전이 다시 1차 상승 때 올라갔던 것이 다시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측이 그때 제 예측도 있었습니다만 증권가에서 리포트 나왔어서 아마 그때 거론이 됐었을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다시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왜 방산이냐? 오늘 뭐 폴란드발 뉴스도 있고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 또 거론해야 될 것이 한미 간의 방위 협상에서 GDP 3.5%까지 올리겠다라는 뉴스가 좀 전해졌죠. 네. 이 3.5%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EU와도 현재 지금 미국은 3.5% 협상을 했어요. 여기에 간접해서 1.5에서 5%까지 하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글로벌리 방위비 협상, GDP 방위비 협상은 3.5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많은 나라들이 지금 2% 미만이거든요. 1% 미만인 나라들도 많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무기를 사가라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도 이제 미국 무기 사라라는 건데 상대적으로 우리 무기도 많이 팔리겠죠. 저는 그런 모멘텀도 오늘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오늘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오늘 장대 양봉.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데 바닥에서 장대 양봉 올라오는 종목들이 오늘 너무나 많아요. 그런 종목들이 근데 우리가 몰랐던 종목들보다는 익숙했었던 종목, 잊고 있었던 종목, 조정받았었던 종목들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상당히 저는 다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정말 많은 종목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기쁜 하루가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9월은 좀 사도 된다는 시각이시겠네요, 그러면? 저는 이제 9월 초중순까지는 좀 조정의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60일 이동평균선을 딛고 올라오는 모습을 또 보면 이걸 보면 또 마음을 바꿔야죠. 내가 기존에 조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조정을 갈 게 아니라 오늘 내용을 보면 뷰를 좀 바꿔도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9월을 좀 긍정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나시스템도 역시 두 분 모두 긍정으로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쪽은 어떨까요? 반도체 보겠습니다. 뭐 다행이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 7만 원은 하회하는데 더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다행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지 싶긴 한데요. 아직 모르겠다는 거죠. 삼성전자입니다. 중국 장비 반입 규제 이후에 방향을 어디로 갈까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외국인이 들어오는 장이잖아요. 그럼 패시브적인 성격으로 상승을 논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유 있다라는 상승으로 논해야 하는 건지 이것부터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후자 쪽에 좀 가깝지 않을까. 네, 아직도 희망은 좀 있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의 장비 수출을 이렇게 통제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바로 시행은 안 되고요. 120일 뒤에 이렇게 한 4개월 뒤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어떻게 보면 블러핑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협상도 가능하다. 그래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파운드리 점유율이 역대 최악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7%까지 밀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 최악이기 때문에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좀 많다고 좀 볼 수가 있고 테슬라 수주뿐만 아니라 이제 남은 게 이제 퀄컴이거든요. 퀄컴에 대한 그런 소식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 그게 또 반등의 좀 서막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눈여겨봐 주시면 될 거고 반면에 이제 또 스마트폰 점유율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마트폰 쪽에서는 지금 한국은 이제 82% 정도 차지하면서 요즘 이제 어린애들 아니면 이제 잘파 세대까지도 이제 아이폰 대신 삼성전자 이렇게 폰을 좀 쓴다고도 하기도 하고 미국에서도 31% 정도 그렇게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이제 아이폰 점유율이 높은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네, 일본이었는데 드디어 이제 삼성전자도 거기서 이제 두 자릿수 10%를 기록을 하면서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향후에도 HBM3나 HBM4 그리고 유리기판 그리고 저전력 관련해서 LPDDR 이슈는 지금 지속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결코 이제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욱더 우호적으로 좀 주가가 좀 우상향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실적 관련해서도 DDR4 가격이 좀 견고하기 때문에 뭐 서버 산업용 장비의 꾸준한 수요 그리고 이 메모리 업체가 지금 공급을 축소를 하면서 이 가격 관리 전략을 계속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아직도 좀 계속 눈여겨봐 주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기회와 우려가 공존하지만 기회 쪽으로 잡고 방향은 보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그런 관점이라면 7만 원 아래는 매수 기회인가? 너무 죄송해요. 제가 자꾸 비슷한 질문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도 그랬잖아요. 6 이하는 매수 기회이냐. 근데 이젠 또 7 이하는 매수 기회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근데 그 어떻게 보면 뭐 지금은 이제 좋게 생각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지수가 이제 막 조정을 받을 때 이 정도 조정해서 사야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건 상당히 조금 쉽지 않은 질문이었는데 오늘은 시장이 좀 강하잖아요. 네. 더군다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JP모건이 170만 주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다라면 우리가 장이 만약에 여기서 올라간다라면 정말 진짜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8월 달 힘든 8월 했는데 진짜 오늘 아침에 제가 창문 여니까 찬바람을 처음 느꼈어요. 정말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그 질문은 굉장히 긍정적인 질문으로 바뀌게 된 거죠. 저는 7만 전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죠. 이제 펀드멘탈에 대해서는 차장님께서 잘 설명하셨으니까 저는 조금 약간 내용을 좀 비틀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PBR 일선을 깰까요? 자, 우리가 3,000선이 깨질까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라든지 다양한 논의들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지금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삼성전자가 지금 8만 전자, 9만 전자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달라지지만 7만 전자 이하에서 지수가 3,100이라면 여기서 3,200 올라가고 3,300 올라간다라면 당연히 7만 전자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삼성전자는 매수 관점이 접근이 가능하다. 펀드멘탈적으로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지수를 3,500까지 연말을 보게 된다라면 결국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지금 구간이 매수할 수 있는 구간. 근데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라는 또 화산앵커의 전문적인 또 질문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명확히 말씀드리긴 좀 그래요. 근데 우리가 7만 전자 중반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7.5 정도까지는 한번 볼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요. 오히려 지금은 기회 구간으로 체크해 주셨다라는 점. 밀렸을 때 기회 구간 잘 활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밀리면 또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은 그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로 정리를 해봅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바이오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한번 보겠고요. 요즘에 뭐 플랫폼 기업 잘 봐야 한다, 기술 이전 관련된 키워드 쪽으로 보자 의견이 나오고 있잖아요. 에이프릴 바이오도 지금 차트상 보면 중요한 자리까지 트라이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임상 결과 기대도 있고 또 사파 플랫폼이라고 해서요. 그 약효 지속하는 쪽에 있어서도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원래 BL만 얘기하다가 프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덧 차트 보니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역시 기대감 같이 가져가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약바이오는 이왕이면 이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회사를 좀 택하는 게 맞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6월 기준에서 우리나라 지수가 오르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이 높은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좀 올라와 주면은 좀 쉽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제약바이오 시총이 2차 전지를 초과했더라고요. 능가하면서 이 부분에서 상승이 있다고 하면 지수 상승도 가능하다를 좀 발견을 할 수가 있고 뭐 코스닥 탑 10에서 7종목이 지금 바이오 제약 이렇게 종목이기 때문에 네, 충분한 이제 그런 성장 가능성도 있고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우상향하는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래서 기는 제약 바이오 주보다는 지금 우상향하고 신고가를 내는 그런 종목을 피킹하는 게 더욱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작년 6월 미국 신약 기업에 6,500억 기술 수출을 하면서 900억 정도 현금 자산도 있기 때문에 연구 개발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한층 좀 덜었다. 네, 괜찮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괜찮다. 오늘 거의 차장님 거의 대부분의 종목 긍정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에이프릴 바이오에 있어서도 긍정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분석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선을 계속 트라이 하다가 내려왔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몇 번째 계속 트라이 하려고 다시 올라왔어요. 이거는 의미가 있을까요, 사장님? 오늘 윗골을 좀 단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가 보면 이제
나름대로 고점이지만 2024년 맞아요. 우리가 한 8월 달 월봉으로 보면 네. 고점과 맞물립니다. 결국 그 고점을 뚫어주지 못하고 오늘 거래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6골 단 지금 이때 고점, 이게 월봉이거든요. 이때 고점과 현재 고점이 맞부딪히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분봉으로 놓고 보면 시간이 갈수록 흔들리고 있죠. 시간이 갈수록 흔들리면서 윗꼬리를 달고 쭉 내려온다. 제가 오전에 이 내용을 봤을 때보다도 지금 주가가 더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본다면 저는 일단은 오늘은 관망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일단은 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날 움직임 한 번 더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일단은 주시하면서 흐름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송민철 차장, 차영주 소장과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